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 중국 이주민들은 어떻게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 나에게 태평양 여러 섬의 역사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의 주도인 자야프라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친구와 함께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의 일로 요약된다. 내 친구들의 이름은 각각 아크마드, 위워르, 사와칼이었고 가게 주인의 이름은 핑화였다. 아크마드는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리로 당시 우리 일행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와 나는 정부를 위한 생태 조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위워르와 사와카리는 현지에서 고용한 조수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크마드는 뉴기니 산악지대의 숲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으므로 무엇을 사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 결과는 우스꽝스러웠다. 내 친구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핑화는 중국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위워루와 사와카리를 보고도 계속 신문을 읽었지만 아크마드를 보더니 얼른 계산대 밑으로 숨겼다. 이윽고 아크마드가 도끼 하나를 집어들자 위워루와 사와카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꾸로 들고 있었던 것이다. 위워루와 사와카리는 도끼를 제대로 쥐고 나를 시험하는 방법을 아크마드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크마드와 사와카리가 위워르의 맨발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는 평생 신발을 신지 않아서 발가락이 넓게 벌어져 있었다. 사와카리는 가게 안에서 볼이 가장 넓은 신발을 집어 위워르의 발에 대보았지만 그 신발도 너무 좁았다. 그러자 아크마드와 사와카리와 핑화는 모두 껄껄 웃었다. 이번에는 아크마드가 플라스틱 빗을 집어들고 자신의 검고 뻣뻣한 직모를 빗어보았다. 그리고 위워르의 돌돌 말린 머리를 보더니 그에게 빗을 건네주었다. 그 빗은 즉각 위워르의 머리카락에 뒤엉켰고 위워르가 잡아당기자 툭 부러지고 말았다. 위워르를 포함하여 모두가 웃었다. 위워르는 아크마드에게 쌀을 많이 사두는 것이 좋다고 응수했다. 뉴기니 산악지대의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은 고구마뿐이어서 아크마드는 배탈이 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모두들 웃고는 있었지만 나는 그 밑에 감추어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크마드는 자바인이었고 핑화는 중국인, 위어르는 뉴기니 고지인, 그리고 사와카리는 뉴기니 북쪽 해안의 저지인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1960년대에 뉴기니 서부를 합병하면서 뉴기니인들의 저항을 폭탄과 기관총으로 진압했었다. 나중에 아크마드는 위어르, 사와카리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서 조사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고 자기는 시내에 남아있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뉴기니인들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뻣뻣한 직모를 가리키면서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은 군대가 지켜주지 않는 한 뉴기니인들의 손에 죽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핑화가 신문을 감춘 이유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에서는 중국어 문서의 수입이 명목상으로나마 불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에는 화교 상인들이 많다. 경제를 지배하는 중국인과 정치를 지배하는 자바인 사이에는 늘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 있는데 그것이 1966년 유혈혁명으로 터져 나왔을 때 자바인들은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살해했다. 위워르와 사와카리도 대부분의 뉴기니인들처럼 둘 다 자바인들의 독재에 붕괴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속해 있는 집단도 서로 경멸했다. 고지인들은 저지인들이 사고야자나 파먹는 나약한 놈들이라면서 무시하고 저지인들은 고지인들이 대가리만 큰 야만인이라면서 무시하는 시기다. 그 말에는 머리카락이 돌돌 말려 머리가 커 보인다는 뜻도 건방지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위워르, 사와카리와 함께 외딴 숲속에 들어가 있던 며칠 사이에 그들은 도끼를 들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 아크마드, 위어르, 사와카리, 핑화 등이 각각 대표하고 있는 4집단 사이에 이 같은 긴장감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긴장감의 뿌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규모 인구의 해외 이동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결국 유럽인이 비유럽인을 교체한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이동은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선사시대에도 비유럽인이 다른 비유럽인을 교체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위워르와 아크마드와 사와카리는 선사시대의 아시아 본토로부터 태평양으로 해외 이동을 감행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대표하고 있다. 위워르가 대표하는 고지인들은 아마 4만 년 전 이전에 이미 아시아로부터 뉴기니에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일 것이다. 아크마드의 조상들은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하여 약 4,000년 전 자바섬에 도착했고 위워르의 조상들과 관계가 있던 그곳 사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사와카리의 조상들은 약 3,600년 전 뉴기니에 도착했다. 그들은 바로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일부분이었다. 한편 핑하의 조상들은 지금도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크마드와 사와카리의 조상들이 각각 자바와 뉴기니로 이주했던 인구 이동을 일컬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 6,000년 동안 일어난 인구 이동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 그들의 한 갈래는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섬까지 빠짐없이 차지한 폴리네시아인이들이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자들이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언어들은 오늘날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이스터 섬에 이르기까지 지구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다. 빙하기 말기 무렵의 인구 이동을 다루는 이 책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현상의 하나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자바섬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이주하여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교체하게 되었을까? 어째서 그 반대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인들을 교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차지한 후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뉴기니 해안의 좁고 기다란 저지대만 차지했을 뿐 어째서 뉴기니 고지대에 살던 위어르의 동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을까? 중국인 이주민의 후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4개의 어파의 동질성. 오늘날 자바섬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섬들의 대부분과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동질성을 가졌다. 이 섬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모와 유전자는 남중국인과 유사하고 열대 동남아시아인인 특히 말레이 반도 사람들과는 더욱 유사하다. 그들의 언어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및 서부와 필리핀에서는 374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 모두가 서로 가까운 관계이며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서 동일한 준어파에 속한다. 아시아 본토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말레이 반도에도 존재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도 소규모로 고립되어 남아있지만 아시아 본토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스트로네시아계의 낱말 중에서 영어에 도입된 낱말 중에는 폴리네시아계 언어에서 금기와 문신,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에서 숲, 그리고 말레이어에서 맹렬한 살상욕을 수반하는 정신착란, 밀랍을 이용한 염색법, 오랑우탄 등이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들의 유전자와 언어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중국어 언어에서 동질성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놀랍게 여겨진다. 자바에서 발견되는 저 유명한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은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인류가 적어도 100만 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인간의 유전자와 언어가 다양해지고 열대성 기후에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은 피부색이 밝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인도네시아인과 필리핀인은 밝은 피부색을 제외한 신체적 특징과 유전자에서 열대 동남아시아인인 남중국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4만 년 전에 인류가 뉴기니 및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인도네시아를 거쳤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인도네시아인들은 당연히 현대의 뉴기니인 및 오스트레일리아인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네시아 서부 및 필리핀 일대에서 뉴기니인을 닮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필리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네그로토만이 뉴기니인과 닮았을 뿐이다.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해 설명할 때 세 개의 잔존 집단인 뉴기니인을 닮았다고 했다. 필리핀의 네그루토들도 어쩌면 뉴기니로 건너가 위워르의 선조들과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잔존 집단인지도 모른다. 이 네그리토들은 필리핀 내의 이웃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그들도 원래의 언어를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던 열대 동남아시아인 또는 남중국인이 최근에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종전에 이들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필리핀 네그로토를 제외한 사람들을 모조리 교체하고 원래의 언어까지 모두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너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주민들은 검은 피부색, 다양한 어족, 새로운 유전적 특징이나 다양성 등을 미처 진화시키지 못한 듯하다. 물론 그들의 언어는 중국 본토에서 사용되는 주요 8개 언어에 비하여 훨씬 다수지만 다양하지는 않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유사한 언어들이 많다는 것은 다만 그 일대의 여러 섬들이 중국처럼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이다. 언어 분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설적인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경로를 찾아내는 데 귀중한 단서가 된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은 모두 959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어파로 나뉜다. 그러나 이 959개 언어 중에서 945개는 말레이 폴리네시아라는 한 어파에 속하며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지리적 범위에서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인도 유럽계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해외로 많이 팽창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퍼져 있던 어족은 바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었다. 그것으로 미루어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는 최근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으로부터 분화되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향으로부터 멀리 전파되면서 각 지방의 수많은 언어들을 탄생시켰지만 큰 차이가 생기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으므로 그 모든 언어가 아직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서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어파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 세 어파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다르고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와도 다르다. 그 차이는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의 준 어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크다. 이들 세 어파의 분포 지역은 한 곳에 몰려 있다. 그 모두가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의 분포 지역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이들 어파는 남중국 본토로부터 겨우 145km 떨어진 타이안 섬의 원주민들만이 사용하고 있다. 타이완 원주민들은 대체로 이 섬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중국 본토인들이 많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특히 1949년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한 후에 다시 본토인들이 밀려들었고 그리하여 현재 타이안 인구에서 원주민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4개 어파 중에서 3개 어파가 타이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는 바로 타이안 섬이 그들의 고향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오스트로네시아계의 언어는 타이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므로 분화될 수 있는 시간도 가장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섬으로부터 이스터 섬에 이르는 지역의 다른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모두 타이안에서 시작된 인구 팽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